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음, 조금 깊이 있게 다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제가 큰 항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일단 대표적으로 프롤로그 개념으로 조금씩 한 편씩 한 편씩 만들어 가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밑에 서브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 실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분양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권, 뭐, 중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중개하시는 분들조차도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면서 차익을 남기시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떴다방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기는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는 거는 이제 돈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된다는 거고, 늘 그런 건 따라다니죠.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무리하게 하시지 않고 조금만 하신다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하시든 안 하시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짤막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떴다방이라는 거는 철새하고 비슷해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장이라고 하는데, 장이 열리는 곳을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이건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인맥하고, 그 다음에 그 총알이 있어야 되죠.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떴다방들은 뒤에서 돈을 대고 있는 스폰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컨트롤하는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자금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뭐 하룻밤 만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벌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불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권해드리진 않지만 분양권을 다루다 보면은 피해 가실 수는 없는 부분일 겁니다. 알아서 정도껏 해서 요령껏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내용이 하룻밤 만에 수천만 원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뒤에 제가 괄호 열고 야장이라고 적어놨죠. 당첨자 발표일 날 이 야장이 열리게 됩니다. 야장이라는 거는 뭐 조금 분양권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양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야장이라는 거는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소비자에게 물건이 풀리기 전에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 쉽게 하자면은 뭐 어시장 같은데 배에서 내린 고기들을 경매로 해가지고 이제 업자들이 낙찰을 해가고요. 그게 원도매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중간도매, 소도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소매점, 우리 집 앞에 있는 생선 가게로 이동하게 되는데 소매점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야장은 아예 그 원도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도 움직이게 돼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야장이라는 거는 보통 특별 공급, 특공이라고 얘기하죠. 신혼부부나 뭐 노부모, 뭐 다자녀 이런 식으로 특공 접수를 하고 그 발표하는 날에 밤 12시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발표를 하는 건데 밤 12시에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보통 야장이 서게 되는데, 야장이라는 거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돼야지 공개가 되는 건데,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이 야장을 조성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죠. 이렇게 야장이 만들어서 업자들이 붙고 핫하게 가야지 이 모델하우스에서 하는 이 분양 자체가 뜨거워지고, 일단 그런 거를 모델하우스 측에서도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설사하고 분양 대행사에서 이 분위기를 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은 그 합격자 명단을 유리창에 붙여요. 모델하우스 문은 잠굽니다. 안에 직원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원래는 뭐 6시, 7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야장이 열리는 날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들도 뭐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한 저녁 맛있는 저녁 먹고요. 뭐 PC방을 가거나 뭐 찜질방을 가거나 아니면 당구를 치고 뭐 시간을 보내다가 한 11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일은 12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명단 만들고 해가지고 유리창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잠굽니다. 문 열면 난리가 나요. 문 잠그고 명단만 붙여주고 자기들은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야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하고 시세를 파악하고 위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하우스 분양 대행사 측에서는 그런 업무도 하게 되는데 야장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한 12시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을 하는 건데 10시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전국 팔도에서 그 떴다방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소위 뭐 먹을 게 있다, 없다 하는데 먹을 게 좀 있다. 그다음에 뭐 전매 제한이 없거나 뭐 조금 핫하다,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다, 좀 그 먹을 게 좀 있다 싶으면 전국 팔도에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밤 12시인데 모델하우스 앞에 막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묵을 파는 사람들이거나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팥빙수, 떡볶이 파는 사람들도 오고요. 그런 야시장이 아예 열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 공급에서 당첨됐다는 거는 동호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동호수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타입에 내가 당첨이 됐다, 안 됐다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합격된 복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로얄층에 걸릴 수도 있고 완전 안 좋은 구린데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도박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룻밤에 수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억 단위 거래도 되기도 합니다. 자,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에 이 분양자가 있죠. 근데 분양자는 이런 야시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작업 통장들을 다 같이 돌립니다. 떴다방 그들만의 이제 거래인 거예요. 떴다방에서 만약에 30개의 통장을 잡아놓고 만약에 10개가 당첨이 됐다. 물론 작업이 된 통장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엄청 높은 통장들이에요. 근데 그 통장을 돈을 주고 사오겠죠? 그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통장에 뭐 가점이나 같은 게 돼서 원가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원가가 2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원가 자체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가 당첨이 됐는데 이 A조차도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자기들끼리 너 몇 개 걸렸냐? 나 10개 걸렸다. 나 이번에 5개밖에 안 됐다. 나 이번에 8개 걸렸다. 뭐 59 A타입이다. 나는 뭐 84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가지고 당첨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확보를 한 거를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겁니다. 소비자가 뭐 이런 야시장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그쪽에 접근을 한다고 해도 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서로의 얼굴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뭐 보따리에 억을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팔아라 한다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끼리 거래고 이 A가 이제 전부 다 A부터 여기 Z까지 중간에 생략으로 했는데 A, B, C, D 해서 Z까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근데 A가 B한테 팔았죠. 원가 2천만 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B가 2,500만 원을 받고 팔아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2천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해요. 장이 끝나가는 분위기고 정말 이게 핫하면 그때도 그 사람들은 지배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러면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4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수요와 공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가 더 많다, 공급이 뭐 귀하다 물건이, 그러면 이 금액대는 A부터 Z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2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쉽게는 뭐 정말 괜찮다 싶은 장에서는 1억까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수요와 공급량은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떴다방 사람들이 수요이자 공급자를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면 점점 핫해진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끼리 물건을 계속 돌고 돕니다. 비업자가 매집을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업자가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 붙여서 계속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이 몇 바퀴 돌고 나서 자기한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자기는 3천만 원에 내놨는데 나중에 한 몇 시간 뒤에 자기한테 돌아올 때 1,500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하룻밤 몇 시간 만에 이제 거래인데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꿀렁꿀렁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 파도의 흐름을 타면서부터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게 기술인데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현금 한 3억 정도 아예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산 업자들, 대구, 뭐 부산에서 장이 열렸다. 근데 서울에서 업자들이 한 20명 내려와요. 대구에서 한 20명 왔다. 이래가지고 서울 애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물건 다 쓸어버리고 물건을 잠궈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분위기 조장을 해서 가격을 다 띄워놓고 마지막에 다 던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 애들한테 물 먹었다. 이번에 대구 애들이 다 먹었다. 우리 부산장인데 대구 애들이 쓸고 갔다. 결국 서울 애들이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미등기 전매 방식입니다. A가 사가지고 B한테 10분 만에 팔고 10분 뒤에 C한테 팔고 10분 뒤에 F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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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Z까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생략되는 겁니다. A가 Z한테 명의이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떴다방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 몇 시간 만에 정말 몇 천에서 몇백, 뭐 몇백은 돈도 아니고요. 몇 천만 원 그냥 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떴다방들 보면 하고 있는 행색이 보면 전부 추리닝 입고, 뭐 금팔찌 하고, 뭐 좀 보면 조금 불량스럽기도 하고요. 뭐 조금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다 온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앞에 보면 전부 다 도로에 보면 거의 다 벤츠예요. 벤츠 타고 롤렉스 타고 뭐 그냥 등산복 입고 후줄근하게 왔지만 정말 현금들 많은 사람들이고, 일단 그런 거를 한번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떴다방들이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소매에서 부동산에서 갔을 때 저기 분양가는 얼마예요 하는 그 시세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하룻밤 만에 그들의 분위기에서 따라.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는 떴다방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공인중개사로 키워가지고 자기는 떴다방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나 뭐 이렇게 친척 명의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매니까 엄청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약간 떴다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허접하게 했다가 그냥 하룻밤 만에 한 2억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2억 날렸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현장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 잃어도 다른 현장에서 3억 벌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3억 벌었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현장에서 5억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들끼리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떴다방들하고 친분이 있다면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원도매처의 공급을 뚫어버리면 재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떴다방만의 이제 어떤 생태계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만 해도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하시게 되면 여러 장르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데도 있고 정말 머리 아픈 데도 있고 뭐 진짜 뭐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런 뭐 실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조금씩 들어보고 뭐 관심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진짜 이런 게 나한테 맞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시고 하시면 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